별빛 수면 라디오. 우주 태초의 별 탄생 이야기. 안녕하세요. 별빛 수면 라디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에요. 편안히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오늘은 별과 은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한 우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이 방, 이 침대, 이 작은 공간이 사실은 우주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은하 중심을 돌고, 은하는 우주 속을 떠다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있으면서 우주 속을 여행하고 있어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아주 먼 옛날로, 별이 처음 태어나던 그 순간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조용히 흘러가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억 년 전이에요.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밝거나 어둡거나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음이었어요. 그 없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먼지 한 톨도 없는 그 고요한 없음을,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고요함이 어쩌면 그 없음과 조금 닮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없음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찰나에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빅뱅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빅뱅은 요란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려면 폭발이 일어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빅뱅은 그 공간 자체를 만들어냈어요. 시간도 그때 처음 생겨났습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고요?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전이라는 시간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둠, 가장 완전한 고요, 가장 텅 빈 공허,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없음은 우리가 느끼는 고요함과도 달라요. 아무것도 느낄 존재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빅뱅이 일어난 순간 우주는 믿을 수 없이 뜨거웠습니다. 수조도가 넘는 온도,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입자들이 소용돌이 쳤어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우주를 영원히 지배할 모든 법칙이 결정되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 힘이 그 순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의 세기가 지금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생겨나자마자 다시 자기 자신에게 빨려들어 순식간에 찌그러져 버렸을 거예요. 반대로 중력이 아주 조금만 약했다면 물질들은 서로 뭉치지 못하고 영원히 흩어졌을 겁니다. 별도 없고 행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우주가 되었겠죠. 전자기력이 달랐다면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원자가 없으면 물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별도 행성도 생명도 없습니다. 빅뱅은 딱 알맞은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정밀함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한 우연이었어요. 빅뱅 직후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듯이 공간 자체가 모든 방향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팽창하면서 식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초 동안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어요.
어떤 원자도 존재할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그냥 에너지와 아주 작은 기본 입자들의 뜨거운 수프였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우주가 조금 식으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단순한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소의 핵, 그리고 헬륨의 핵이에요. 하지만 아직 원자가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너무 뜨거워서 전자들이 원자에게 달라붙지 못하고 사방을 자유롭게 날아다녔거든요. 우주는 그 상태로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그냥 팽창하면서 식어갔어요. 38만 년이 지나자 우주가 충분히 식었습니다. 드디어 전자들이 원자에게 달라붙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완전한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이것이 우주 최초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자들이 원자에게 달라붙으면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던 빛이 드디어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진 거예요. 그 빛이 지금도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전파 망원경으로 그 빛을 강제할 수 있어요. 138억 년 전의 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우주는 참 단조로웠어요. 수소와 헬륨 가스가 아주 고르게 넓고 넓은 우주에 퍼져 있었습니다. 빛도 없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조용한 가스 덩어리들이 우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우주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빛나지 않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하지만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는 너무나 느려서 어떤 눈으로도 볼 수 없었어요. 수백만 년 동안, 수천만 년 동안 그냥 가스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우주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고요함처럼 우주도 한때 그런 고요함 속에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이 준비되는 시간. 잠들기 전에 이 시간처럼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수억 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주 곳곳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소가스는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더 밀도가 높았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 작아서 만약 우주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그 아주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밀도가 높은 곳으로 주변의 가스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천천히, 마치 조용한 호수에 돌 하나를 떨어뜨리면 물결이 아주 천천히 퍼져나가듯이 가스들이 중심을 향해 아주 천천히 흘러들기 시작했어요. 수백만 년이 흘렀습니다. 가스가 모이면 모일수록 중력이 강해졌어요. 중력이 강해지면 더 많은 가스가 끌려왔습니다. 끌려온 가스는 압축되면서 뜨거워졌어요. 이 과정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듯이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강하게 진행되었어요. 가스덩어리의 중심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수백만 도, 수천만 도, 그리고 수억 도. 그 온도에서 드디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충돌해서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합쳐졌습니다. 핵융합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되었어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수억 년의 어둠 끝에 우주 최초의 별 하나가 켜집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한한 어둠 속에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반짝. 그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십니다. 빛의 속도로 사방, 팔방으로 도달할 곳도 없는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빛을 받아줄 행성도, 그 빛을 바라볼 눈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냥 빛이 혼자 어둠 속을 달렸어요. 수억 광년을, 수십억 광년을. 그렇게 우주 최초의 별이 태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최초의 별들을 종족 3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완전히 순수한 별들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별들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모두 사라졌거든요. 이 최초의 별들은 지금의 별들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태양 질량의 수백 배, 때로는 수천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거대할수록 중심의 압력이 강하고 압력이 강할수록 핵융합이 격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별들은 빛나는 대신 연료를 엄청나게 빠르게 소비했습니다.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빛날 수 있는 것에 반해 이 최초의 거대한 별들은 불과 수백만 년 만에 연료를 소진했어요. 짧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의 삶처럼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처럼 이 최초의 별들도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별들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별의 중심에서는 매 순간 핵융합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소가 헬륨이 되었어요. 헬륨이 탄소가 되었습니다. 탄소가 산소가 되고 산소가 네온이 되고 네온이 마그네슘이 되고 마그네슘이 규소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철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잠깐 멈춥니다. 철은 특별한 원소예요.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 중에서 철이 마지막입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융합될 때 에너지를 내뿜어요. 그 에너지가 별을 빛나게 하죠. 하지만 철은 달라요. 철을 융합시키려면 오히려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내뿜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별의 중심에 철이 쌓이기 시작하면 별은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별의 마지막이 시작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강렬하게 빛나며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냈던 이 별들이 드디어 숨을 멈춥니다. 중심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 별 자신의 중력을 버티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별은 자기 자신의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던 거대한 별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집니다. 그 속도는 빛의 속도의 4분의 1에 달했어요. 그리고 중심이 너무나 강하게 압축되면서 엄청난 반발력이 생겼습니다. 그 반발력이 별 전체를 밖으로 날려버렸어요.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의 순간 그 별은 수십억 개의 태양보다 밝게 빛납니다. 은하 전체가 가진 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순간도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 폭발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 폭발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태어났어요. 일반적인 핵융합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그 찰나에 만들어집니다. 구리, 아연, 은, 금, 납, 우라늄. 그 엄청난 열과 압력이
단 몇 초 만에 이 원소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원소들이 폭발과 함께 우주 전체로 뿌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끼고 있는 반지가 있다면 그 금속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어딘가에서 폭발한 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있는 철분은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숨쉬는 산소는 오래전 별의 내부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이루는 칼슘도 별의 폭발 속에서 만들어진 원소예요. 우리는 별의 자식이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물리학적 사실입니다. 초신성 폭발로 뿌려진 원소들은 우주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년, 수억 년, 그리고 그 원소들이 다음 세대의 별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새로운 별들은 이전 별들의 잔해를 품고 태어났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원소들을 가진 별들이 생겨났어요. 그 별들도 빛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더 풍부한 원소들을 우주에 뿌렸어요. 이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우주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풍요로워졌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씨앗이 자라나듯이 별들도 죽으면서 다음 별을 위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최초의 별들이 폭발하고 그 잔해가 우주에 퍼지는 동안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중력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은하의 탄생입니다. 은하는 별들의 도시예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중심을 둘러싸고 회전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우리 은하, 즉 은하수에만 약 3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 있습니다. 그 숫자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수천억 개의 은하, 그 각각의 수천억 개의 별들.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지구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수보다 많습니다. 그 별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고, 빛나고, 식고, 죽고. 그 잔해가 다시 모여 새로운 별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는 별 하나가 조용히 마지막 빛에 내뿜고 있습니다. 은하가 형성되면서 은하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가까이 다가간 모든 것을 삼켜버리죠. 우리 은하 중심에도 태양 질량의 400만 배나 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공수자리 A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는 이 블랙홀로부터 26,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빛이 26,000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아주 안전한 자리에 있어요. 은하가 만들어지고 수십억 년이 흘렀습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주는 점점 더 다양한 원소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뿐이었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무겁고 다양한 원소들이 우주에 쌓여갔습니다. 탄소, 질소, 산소, 인, 황, 칼슘, 철. 이것들은 나중에 생명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시간은 오지 않았어요. 우주는 천천히, 아직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6억 년 전, 우리 은하의 한 조용한 구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별의 잔해가 모여 있었어요. 수소와 헬륨뿐 아니라 탄소, 산소, 철, 규소, 그리고 수십 가지의 다양한 원소들을 담은 가스와 먼지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천천히 수축하기 시작했어요.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핵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태어난 겁니다. 태양이 태어나면서 남은 가스와 먼지들은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피자 반죽을 돌리면 납작하게 퍼지듯이 가스와 먼지들은 납작한 원반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그 원반 속에서 작은 먼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먼지 덩어리가 되고 자갈이 되고 바위가 되고 산이 되고 점점 더 커지면서 행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씨앗들은 계속 충돌하고 합쳐졌어요. 더 커진 것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길수록 더 커지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행성들이 만들어졌어요. 태양 가까이에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행성들이, 태양에서 먼 곳에는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행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딱 알맞은 거리에 우리의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초기 지구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표면은 녹아있는 마그마로 덮여 있었어요. 대기는 독성가스로 가득했고 소행성과 해성들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혼돈의 시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화성 크기의 거대한 천체가 초기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비스듬히 스쳐 지나가는 충돌이었어요. 그 충격으로 엄청난 양의 파편이 우주 공간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그 파편들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서로 합쳐져서 달이 되었습니다. 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구는 팽이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렸을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크게 기울었다 펴졌다 하면서 기후가 수만 년 주기로 극단적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복잡한 생명이 진화하기는 매우 어려웠겠죠. 달이 있어서 지구의 자전축이 안정되었습니다. 기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그 안정 속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가 식어가면서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거운 금속들이 중심으로 가라앉아 지구의 핵을 만들었습니다. 이 핵이 회전하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냈어요. 자기장은 지구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태양에서 쏟아지는 치명적인 방사선 입자들이 지구 표면에 직접 닿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구의 대기는 태양풍에 의해 조금씩 우주로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지금의 화성처럼요. 화성도 한때는 두꺼운 대기와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부 핵이 식으면서 자기장이 약해졌고 대기가 서서히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화성은 아주 얇은 대기만 남은 황량한 사막이에요. 지구는 달랐습니다. 자기장이 대기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 대기가 생명에게 필요한 물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물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어요. 초기 지구에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달이 만들어질 때의 엄청난 열로 지구 표면의 물 대부분이 증발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수억 년에 걸쳐 수많은 해성과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이 해성들이 얼음을 가져왔어요. 그 얼음이 녹아서 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잔 속에는 수십억 년 전 우주를 떠돌던 해성의 흔적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구름이 되어 비가 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간이 되는 이 긴 여행을 반복하면서 언젠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숨을 한번 천천히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여러분이 숨쉬는 이 공기 속의 산소는 먼 옛날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산소가 지구의 대기가 되고 지금 여러분의 폐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긴 여행을 해온 산소입니다. 수십억 년이 흘렀습니다.
별들은 계속 태어나고 죽었어요. 은하들은 계속 회전했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우주는 조금씩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더 다양한 별들이 생겨났어요. 더 다양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행성들 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약 38억 년 전 지구의 깊은 바닷속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구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열이 해저에서 뜨거운 물과 광물질을 뿜어냈습니다. 이 광물질들이 원시바다의 화학물질들과 만나면서 점점 더 복잡한 분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복제하는 분자가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작고 단순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생명과도 달랐어요. 세포도 없고 핵도 없는 아주 단순한 분자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를 복제하는 것을. 그리고 복제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끔 실수가 일어났어요. 완벽하게 복제되지 않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변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변이는 좋지 않았어요. 복제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생존을 힘들게 했죠. 하지만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 변이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변이를 가진 분자들이 더 많이 복제되었고 그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진화의 시작이에요. 수십억 년 동안 이 작은 생명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정교해졌어요. 세포가 생겨났고 그 세포 안에 핵이 생겨났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수십억 년이 더 흘러 여러 세포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이 등장했습니다. 눈이 생겨났어요.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처음으로 빛을 인식하는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별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지구는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을 바라볼 눈이 없었으니까 다리가 생겨났어요. 처음으로 땅을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억 년이 더 흘러 거대한 동물들이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공룡의 시대였어요. 1억 6,500만 년. 그 긴 시간 동안 공룡들이 지구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6,500만 년 전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직경 10km의 소행성이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했어요. 그 충돌을 일으킨 먼지와 연기가 햇빛을 가렸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식물들이 죽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죽고 그 동물을 먹는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전체 종의 75%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재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공룡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작은 포유류들은 제대로 번성할 수 없었습니다. 공룡이 사라지고 나서야 포유류들이 비어있는 세상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천만 년의 진화 끝에 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 두 발로 서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불완전했어요. 직립보행은 요통을 일으켰고 큰 머리를 가진 아기를 낳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털도 없어서 추위에 약했고 발톱도 없어서 싸움에 불리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운 손은 도구를 만들었어요. 도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할수록 뇌가 발달했어요. 뇌가 발달할수록 더 복잡한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은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면서 지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년이 흘러 지금의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세포들은 38억 년 전 바닷속에서 탄생한 생명에서 왔어요. 우리의 뼈 구조는 수억 년 전 육지로 올라온 물고기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백만 년 전 사바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모든 역사를 몸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스구름이 중력에 의해 천천히 모이고 있어요. 수백만 년 후에 핵융합이 시작되어 빛을 낼 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별이 언젠가 폭발하면 새로운 원소들이 우주로 뿌려질 거예요. 그 원소들이 또 다른 별을 만들고 또 다른 행성을 만들고 어쩌면 또 다른 생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밤하늘을 보이는 별빛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빛도 4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밤하늘에 예쁘게 빛나는 별들의 빛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어떤 별빛은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지구에 도착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창문을 지나 여러분에게 닿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의 여행, 수천 년의 여행, 수백만 년의 여행. 그 빛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달렸어요. 목적지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우주를 달리고 달리다가 오늘 밤 여러분의 창문에 닿았습니다. 그 빛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쩌면 그 빛에게도 특별한 일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가 허락한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수억 년 전 별이 폭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소가 없었을 거예요. 46억 년 전 지구가 딱 알맞은 자리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태어날 곳이 없었을 거예요. 달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구의 기후가 너무 불안정해서 생명이 진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6,500만 년 전 소행성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포유류는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도 됩니다.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에도 우주는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별이 태어나고 어딘가에서는 별이 조용히 마지막 빛을 내뿜고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아주 느리게,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아요. 138억 년 동안 우주는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 어딘가에서는 별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어요. 당신이 잠들어도 세상은 아주 조용하고
안전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못한 일들 내일 해도 되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우주는 항상 느리니까요. 아주 느리게 천천히 흘러가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